숙제가 파트 3까지 하는 거였나? 잠깐? 네. 파트 3이었죠? 이거 왜 아예 안 써? 일단 공항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이거 하나 모르는 거 같아. 이게 대명사 있으면 되는 거지. 간접적으로 직목적으로 둘 다 아니고 네. 그때 수업 시간에 말해줬죠. 얘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상황을 나타내는 식 상황이. 네. 그래서 1, 1, 100 주어부터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네. 이때의 이시요. 이때의 이시는 이제 상황의 이시라고 해서 대명사도 아니고 뭐 가주어나 비니시주어도 아니고 그냥 형식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학습이 많이 돼야 되겠는데. 파트 4를 네, 지금 잘 조금이 아니고 아예 아니고 조금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진짜 맛있어. 여기에서 어떤 부분? 뒤에 쪽? 맞죠?
여기서 뭐가 되는 이후에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이게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 알고 있어서 사자가 그 당시에 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뭐 이런 거죠. 조식법 벌써 봤어? 처음으로 첫 페이지는 보실 수 없고. 있어요. 저 진짜 좀. 다음 됐어? 좀 하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일단 채점 못한 거 좀 이따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우는 답식이 줄 테니까 이따 마무리하면 채점하시고요.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뭐지? 제가 이제 사실 진짜 엄청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우리 특히 이제 예진이랑 연우는 아마 지겨울 겁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난달 이제 말까지 해서 고이들 상담을 했거든요. 입시 상담을 계속 했어요. 근데 입시 상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초창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입시 상담을 하면서 사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모두가 원하지만 실제로 인서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더라고요. 20명 중에서. 그 20명이 사실 거의 대부분 한 몇 명 빼고는 다 알바니였어요. 다 알바인데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진짜 인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은 5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주역부 학생들, 이제 제가 주역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역부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께 좀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잘 들어주세요. 이번 2학기 때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나는 수능을 잘 봐서 또는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내신을 잘 해갖고 내가 어떻게든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의 이제 숙제나 데일리 테스트 상태를 좀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제가 이제 우리 알바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러분한테는 또 얘기를 못했으니까 우선은요 그 지금 이제 주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이과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 일단 뭐 조사를 해보자. 본인은 이제 나는 이제 문과 계열 위주로 할 생각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이한이? 지우? 승우? 세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과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께서 좀 이제 유념해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3순위 과목이에요.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국어 있고 영어 있고 수학 있고 탐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그 대학에서 이제 가장 유리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과 쪽이라면 국어의 비중도 높겠죠. 그렇죠? 사실상 이 둘이 비등비등해요. 이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학습을 할 때 국어랑 수학이 이제 아무래도 중요도가 더 높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국어랑 수학은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인풋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수학은요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수학 공부를 많이 해도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본인의 학습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이제 각자 저마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목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목적 특성. 지금 너네가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에 이제 지금 국영수 탐구를 하는 거잖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인풋이 많으면은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은요. 내가 이과였잖아. 내가 이과였고 심지어 나는 공대를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인풋을 얼마나 많이 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학은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국어, 영어 두 개가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국어랑 영어는요. 인풋이 높다고 해서 아웃풋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은 그렇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풋이라는 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 투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국어랑 영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니네가. 내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할 거야. 자, 수학 공부할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일단 문제를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막히는 것들은 체크해놓고 뭐 개념 학습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또는 학원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이제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다가 되겠죠. 수학 문제는요. 자, 너네가 영어를 공부한다. 자, 이제 뭐부터 할 겁니까? 아마 막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영어는 니네가 지난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해봐서 알겠지만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사실 이게 느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이제 좀 영역별로 다르긴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느는 과목은요. 문학이에요. 문학 파트. 문학 파트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비문학이나 이런 거는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사실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방법이 중요한 건데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시간 투자를 적게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왜? 다른 데 시간을 써야죠. 우리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어라는 과목에서 너네가 챙겨야 될 거는 바로 다름 아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걸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 그러면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결국 뭐랑 똑같습니까? 시간은 적게 투자하되 동시에 결과는 잘 나오는 거. 이게 효율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 결과가 높게 나온다? 이런 꿈 같은 상황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진 않겠죠. 공부라는 건 하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는. 자습서 만들고 이제 오늘 또 자료를 줄 건데 구문 분석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 시간을 이제 최대한 단축시켜 주려 한 거고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저랑 내신 대비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때 워크북을 제가 어떻게 줬죠? 한 강당 한 페이지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물론 거기 있는 것 이상으로 공부해야 결과가 잘 나오는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영어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빨리 끝내고 다른 과목에 좀 더 시간을 쏟으라고 저는 그렇게 워크북을 적게 준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워크북 수능 감잡기 3강을 제가 준비했는데 되게 얇죠? 되게 얇죠? 이거 6지문 들어있는 거예요. 워크북까지 해서. 근데 이거 페이지로 따지면 한 10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영어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면서도 결과를 좋게 하는 방향성으로 저는 이제 자료를 제작해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곧 제가 여러분께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최소한의 시간 투자라는 거예요. 제가 특정 학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 근방에 있는 유명한 이제 대형 학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알만한 학원들.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온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다녔다 오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원 출신의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몇몇 물어봤고, 심지어 우리 학원 그만두고 이제 근방에 있는 다른 학원 간 친구도 있거든요. 예전에 다녔던.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어떤 학원은요 좀 극단적인 게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있대요, 학원에. 6시간 정도를 있는데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본문 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등부가 아니에요. 고등부예요. 고등부. 중등부는 거의 다 본문 암기를 합니다. 이 근방에 있는 대부분은요. 근데 고등부인데 그 본문 암기를 막 달달달 한대요. 이거를. 그래서 이 암기를 못하면은 집에 못 간대요. 그래서 그거 외울 때까지 계속 자습실에서 이제 노가다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성. 그래서 본문 암기 저랑 1학기 때 내신 대비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본문 외우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거는요 제가 싫어요. 제가 그런 노가다 뛰는 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편해요. 왜? 야 그냥 다 외워. 못 외우면 통과 못한다. 채점에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자료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편하면 학생들이 힘들고 내가 불편하면 학생들이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해온 겁니다. 내가 지금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내드리는 과제라든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다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성으로 한 거거든. 근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된다면요,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 한다면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제가 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결과가 사실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숙제가 안 된 분은요, 제 수업을 못 듣게 할 겁니다. 저는요.
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숙제가 안 돼 있는 분은요. 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자습실에도 안 남길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거고요. 그리고 보강도 안 잡을 겁니다.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죠. 올리는데 그거를 듣든 말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것도 할 수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 부분은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더불어서 이제 입시 관련된 얘기한 김에 요걸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단 입시에서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명 도세특기라고 해서 교과와 세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는 결국에는 니네 성적 잘 받는 거죠. 교과와 세특이 사실상 한 90%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시에서. 그래서 내가 교과 성적이 뭐 안 좋다 그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세특이 어떻고 나발이고 탈락입니다. 탈락. 지금 지역고 2학년에 한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전교 한 4, 5등 정도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잘하죠. 심지어 세특도 되게 잘 챙겼어요. 나랑 상담을 했는데.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세특은 당연히 자사고나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쪽이나 아니면 서울에 좀 유명한 그 고등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안 좋아요, 세특이.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산에 있는 그 일산 후곡 근처에 있는 이 국공립 고등학교의 한계예요, 한계. 사립고등학교의 세특을 사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특 대진고가 더 좋아요. 평균값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한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3점대야. 3점대인데 다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3점대야. 둘이 똑같은 3점대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합격을 하려면은 세특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성적이 동일하다면. 근데 얘는 당연히 세특이 좋은데 우리는 세특이 평범하거나 안 좋아. 그럼 우리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산 지역은 일단 세특을요 평균값보다 마이너스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서류를 봤는데 솔직히 일산 지역에 있는 세특 다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여기 좀 세특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세 군데 있었는데 저현고, 운정고, 대진고입니다.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는 좀 그나마 괜찮다. 여기 좀 괜찮네. 여기 말고는 세특 괜찮다라고 생각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로 현재 이제 3학년에 일산동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거 세특이 굉장히 좋았어요. 웬만한 자사고 애들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학교가 잘 챙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챙긴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의 요점은 뭐냐면요. 결국 세특을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학기 동안 했을 때 본인이 세특을 챙긴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세특은요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문점이 들 수 있어. 아니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챙겨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세특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뭡니까? 그 과목 담당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얘가 한 학기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 사람이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세특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주 있어야 돼요. 자주.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입장에서 감이 안 오죠. 아니 세특을 내가 챙긴다? 어떻게 챙기는데?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자주 하라고? 뭔 얘기하는데? 감이 안 오죠?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BP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는 분 있으세요? DBP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사이트냐면요 논문 사이트예요. 논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제가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여기 나오죠. DBPR 바로 나오죠. 네이버 검색하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 하단에 보면요 여기 주제 분류 보여요? 잘 안 보이나? 여기 보이면요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당연히 진로 설정부터 해야 돼요. 확고하게.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 세특을 구상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경영학과를 갈 거다. 경영계열을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내가 수학 과목에서 이 경영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세특을 채울 수 있을까를 먼저 구상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우리가 이제 전공적 학성을 채우려면은 과목별로 내가 이걸 어떻게 챙길까를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련성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방금 전에 봤던 DBP와 같은 사이트에서 논문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대진고는요, 애초에 이 DBP와 사이트를 알려줘요, 학교에서. 근데 보통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거든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구상을 합니다. 이 경영인데 수학과 관련된 어떤 경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련된 걸 한번 찾아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찾았으면은 논문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구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목 선생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과목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 제가 저기 학종으로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시간에 경영 관련돼서 이러한 거를 좀 제가 자료를 한번 좀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세특에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뭐 발표를 할까요? 아니면 뭐 보고서를 작성할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선생님이 뭔가 소스를 줘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제 너네들은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발표를 준비하든 아니면 보고서를 준비하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과목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나는 과목 선생님과 1대1 관계이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이. 그러면 그 수백 명의 학생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어느 계열 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애가 얘기를 했어. 저 몇 학년 몇 반 누구인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각인이 돼요. 그러면 세특을 쓸 때도 뭐라도 한 줄을 더 써주게 돼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연락도 가능합니다. 연락 가능해요. 기입하는 그 이제 학기 끝날 때쯤에 그때 이제 방학 들어가는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쯤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하면 담임쌤께 요청하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세특은 어떻게 작성이 돼야 좋은 세특인 줄 알아요? 3단계로 구성돼요. 3단계. 첫 번째,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 어떤 이러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발표를 했다. 아니면은 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키워드에 대해서 발표 또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얘가 뭔 내용인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발표한 내용 또는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칭찬이란 건 뭐냐? 얘가 발표를 할 때 뭐 그래프나 표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학생들을 잘 이해시켰다 라던가 뭐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3단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세특의 기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특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자, 생각을 해보자. 바꿔서 생각을 해봐. 니네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얘가 어떤 애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름만 봤었어. 근데 얘가 내 기억으로는 성적도 그렇게 잘 못 받았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뭐 졸거나 수업 대충 들어. 근데 얘에 대해서 뭔가를 써야 돼. 세특을요. 그럼 뭘 쓸 거야? 니네 같으면. 참고로 욕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쓰면 안 됩니다. 세특에는요. 그거는 교육부 방침이 그래요. 무조건 좋은 말을 써줘야 돼. 그럼 뭘 써줘야 되잖아. 그럼 너네 같으면 뭘 쓸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단원 이름 대충 써놓고 뭐 전기와 자기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이런 거를 잘 깨달았음. 이런 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다. 그냥 이런 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특은 뭐야? 완전 꽝인 거야. 꽝. 야, 나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거는 진짜 더럽게 못 썼다라는 거 느껴지는데 그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떻겠냐? 그냥 수업 들었구나.
그냥 자기가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한 게 아니구나.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거 그냥 따라서 한 게 그냥 다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세특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챙겨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서 동시에 최소 2.5등급은 받아야 돼요. 평균. 이래야 어디 갈 수 있냐? 한 국민대 정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대 정도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 현실을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또 한두 명 정도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3점 중반인데 아니 선생님 왜 안 된다고만 하냐? 왜 안 된다고만 하시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냐? 아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야.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지.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30분 동안 합격 그 사례집을 보여줬어요. 30분 동안 모든 합격 사례집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성적이 죄다 2점 초반이야. 세특은 얘랑 비교가 안 돼.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지도 납득을 하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학종으로 만약에 대학을 좀 가고 싶다 또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다. 일단 1순위로 챙겨야 되는 건 뭐냐? 당연히 성적입니다. 당연히 성적이에요. 일단 성적이 안 되면 거기서 그냥 탈락입니다. 세특 쳐다도 안 봅니다. 일단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야? 세특이죠 당연히. 나머지도 보긴 봐요.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보긴 봅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좀 적어요. 그거는 면접 때나 좀 잘 준비하면 됩니다. 면접 때. 면접 때 그런 거 갖다 물어보거든요. 자율활동 때 뭐 했던 거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아주 큰 것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세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챙겨야 되는가까지도 같이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상담은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학기 중에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이제 학기 중에 좀 상담을 받고 싶으면 따로 부탁하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따로 부탁하신다면 이제 뭐 이번 학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 시즌 때 그때 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은 또 제가 뭐 시간 봐서 이렇게 해드리던가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면은요 누구나 남들 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걸로는요 그냥 못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뭐야? 그걸 하면서 여러분 수행평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행평가도 잘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성적도 잘 받아야 돼요. 빡세죠? 엄청 빡세죠? 근데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요. 그걸 다 해낸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주협에서 그동안 우리 이제 가르쳤던 우리 지금 현 2학년 이제 거의 한 20-30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진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친구는요 우리 권의 선배밖에 없어요. 네, 그 친구밖에 없어요. 그 선배밖에 없습니다. 그 선배는 스카이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영어만 좀 성적이 높으면 영어가 좀 성적이 안 나와서요. 영어 성적만 좀 오르더 갈 수 있어요. 스카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 좀만 더 노력해라. 세특 좀만 더 디벨롭하고 2학년 1학기 때 세특이 좋았다면 이번 2학기 때 좀 디벨롭하고 그리고 영어 성적 좀만 올려라. 너 스카이 노려볼 수 있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지금 현재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안정권은 이제 서성한 그냥 안정권으로 붙을 수 있어요. 안정권으로 붙을 수 있다고 서성한은. 근데 본인이 가기 싫어해요. 본인은 서성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는 무조건 스카이. 그래 스카이 가려면 이 정도 노력해요. 이렇게 상담했어요 그 친구랑. 좀 현실이 좀 느껴지나? 한 학기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많이 있어요. 1학년이잖아요. 이제 세특 같은 경우는요 굳이 따지면은 제일 중요한 학기가 2학년 1학기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2학년 1학기 그 다음이 2학년 2학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세특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입시에서.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다 된 것 같고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숙제들 잘 하시고 어디 할 차례죠? 본문 4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참고로 일단 지난번에 그 좀 남았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남은 거를 좀 마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원래는 이제 저 수능 감잡기 진도를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법 변형 텍스트 본 거 보니까 어법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법을 좀 한번 여러분 어법 변형 테스트 본 거를 좀 이제 리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고요. 일단 이 자료는 먼저 나눠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좀 많거든요 오늘 나눠주는 게. 한번 나눠드린 게 이제 그 수능 감잡기 전체 범위 단어장입니다. 전체 범위 다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리는 거는 이제 교과서 7과 유의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7과 서술형 후보 문장 뽑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드리고 할게요. 원래 왜 하나가 모자라죠? 혹시 하나 남는 거 여기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수능 감잡기 낙서와 워크북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이제 다음번에 그 수능 감잡기 단어 다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적절히 조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볼 건데, 가만히 있어. 한 이쯤 어디까지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맞아요? 어디까지 했었어요? 지난번 진도를? 여기까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서포스에 대해서.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봅시다. 남은 거를 마저 털어버리죠. 자, 일단 내용을 좀 한번 상기해보자. 케네스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 걸린 할아버지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행방불명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행선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얇은 필름 형식으로 이제 발바닥 그 양말 있는 데다 이제 붙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신기 역할을 해주면서도 동시에 감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 이거를 이제 좀 얘가 개발을 한 거죠, 프로그래밍을.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자면 When his grandfather started to work, 자, 그의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센서들이 이제 신호를 보낸 겁니다. To the paired smartphone. 여기서 paired는 연결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스마트폰 꾸며주는 건데, 우리 그 스마트폰에 흔히 그 페어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페어가 원래 한 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랑 한 쌍이 되었다,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연결된 스마트폰에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Raising an alarm. 자, 알람이 울리게 하면서요. 자, 여기는 이제 좀 잠깐 보자면, 여기에서의 이제 이 분사 구문은요,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연결된 스마트폰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알람이 울리게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이 worked as a monitor. 자,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했죠. 어떤 모니터냐? That showed his grandfather's movements. 그의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로서의 작동을 했답니다. 자, 케네스의 이 센서 삭스가 were recognized, 인정받았는데 at a science fair, 과학 경진 대회에서 이제 인정받았다. recognize는 여기서 인식하다는 아니고 인정하다의 뜻이고요. fair는 원래 박람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학 박람회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 이제 보자면 He planned to improve the device and hand it out to Alzheimer's patients as needed. 그는, 즉 케네스는요,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케네스는 계획했어요. 그 기기를 개선시키기를 계획했고요. 그리고 hand it out, 그것을 나눠주기를 계획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요노, improve와
이 hand가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hand out 사이에 it이 들어가 있죠? 이 중딩 때 배우는 내용이죠. 이어동사. 그래서 짤막하게만 설명하자면 hand out it이라고 쓰면 틀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어동사의 경우에는 이어동사는